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루즈와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됐고 여행사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가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사업자에게 넘겨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지연 폭포에 상류에서 내려온 돌들이 섬처럼 쌓여 원형이 훼손되고 있어서 준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 원도심의 문화공간이었던 영화문화예술센터가 부동산 열풍의 여파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도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관광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객선과 항공편 운항이 줄줄이 취소됐고 제주에서 가장 큰 여행사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바다 위의 초호화 호텔로 불리는 코스타 세레나호. 최대 3,700명이 탈 수 있는 11만 톤급 크루즈로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제주를 거쳐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항로를 운항합니다. 그런데 선사 측은 이 배를 비롯한 크루즈 2척에 오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예정됐던 제주 기항 일정 52차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한 번에 평균 2,000명이 탔던 점을 감안하면 관광객 12만 명이 제주에 올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척은 1월 달에 이미 다른 노선으로 갔고요. 베트남에서 그쪽 근처로 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하늘길도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남방항공은 제주와 심천, 닝보와 항저우 노선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길상항공도 제주와 상하이 노선을 일주일에 9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습니다. 항공사들 다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 단체 손님 맞는 그 항공편들이 줄어드는 상황 좀 있어요. 언제부터? 아마 3월 하순쯤?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제주에서 가장 큰 중국계 인바운드 여행사는 잠정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직원 50여 명 가운데 3분의 1만 비상 근무하고 나머지는 무급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3월 이후 스케줄이 예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이후로는 인원이 한 명도 관광객들이 안 들어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가 주최하는 마라톤에 참가 신청을 했던 중국인들의 환불 요청도 잇따르는 등 축제와 행사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주변에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사파리와 동물원 등을 짓겠다며 나선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입니다. 마을 소유 토지와 도유지를 빌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곶자왈 지대가 포함돼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56명이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주민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달 초. 그런데 며칠 전부터 마을 관계자들이 의견서에 서명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철회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명단이 어떻게 뒤에서 이장이 알아가지고 청년회장을 시켰느냐.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명단을 유출한 것은 다름 아닌 제주도청 투자유치과의 담당 공무원. 사업자에게 공청회 개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며 주민들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힌 주민 의견서를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법령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거는 제공해도 된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일을 잘 추진하라고 하는 주에서 지난해에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전달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환경단체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모레로 예고된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탄핵 선고일인 모레 저녁 7시부터 탄핵의 인용과 기각 여부에 관계없이 긴급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탄핵 심판 선고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 6시에도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천지연 폭포에 커다란 돌섬이 생기는 바람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천혜의 경관을 되찾기 위해 돌섬을 제거하는 준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천지연 폭포. 굴삭기로 자갈을 퍼내 화물차에 옮겨 싣고 있습니다. 폭포 앞에 쌓인 돌섬을 제거하는 준설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시간은 밤 10시 반입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낮 시간을 피해 이렇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작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섬 준설 공사는 태풍날이 당시인 지난 2008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상류에 퇴적물이 쏟아져 돌섬 면적이 1,300제곱미터까지 늘어나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제거에 나선 겁니다. 연못내에 퇴적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름도 방해하고 무태장어 서식에도 좋지 못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천지연 폭포에 돌섬이 생기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이 무렵 폭포로 이어지는 하천 상류 7군데에는 하천의 폭을 넓히고 콘크리트 둑을 쌓는 하천 정비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천의 유속이 빠르지 않았지만 최근에 그 하천 정비를 통해서 이런 유속이 빠른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류 부분에 있는 자갈이나 토사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제주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준설 공사를 벌여 돌섬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섬은 또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해녀에 물질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술과 지식, 의례 등이 포함되며 생태 환경에 대한 민속 지식과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공동체 문화인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겠다며 문을 닫았던 옛 극장 건물에 영화문화예술센터가 7년 전 둥지를 틀고 다양한 문화사업과 행사를 펼쳤었는데요. 부동산 개발 열풍과 함께 문을 닫게 돼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상영관 드문드문 자리를 잡고 앉은 시민들. 불이 꺼지고 화면에선 일반 극장에서는 보기 힘든 예술 영화가 상영됩니다. 지난 2010년 제주도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문을 연 영화문화예술센터. 1965년 문을 연 옛 코리아 극장을 리모델링해 원도심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달 말이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연간 5만 명 이상이 제주도민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건물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폐관이 결정된 것은 건물주가 이곳에 쇼핑센터를 짓겠다며 임대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 이곳에서 소규모 영화제와 연극과 음악 공연 등 문화행사를 열어온 예술인들도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상업시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원도심 칠성로 지역에서 이제는 어디에서 이런 문화적 예술적 어떤 이벤트들을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점점 더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고 또 더 상업화된 공간으로 이제 변질될 것으로 이제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당분간 근처의 영화관 일부를 빌려 무료 영화 상영은 이어간다는 계획. 그러나 원도심의 명물이었던 극장의 흔적이 50여 년 만에 사라지면서 문화를 중심으로 원도심 재생을 추진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 마이스 복합시설이 추가로 건립됩니다. 제주도는 컨벤션 센터 인근에 70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마이스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국제회의 수용 인원은 4,000명에서 14,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도내 인사 2,10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제주 더불어포럼 발기인 대표들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준비된 문재인 후보가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포럼은 문 전 대표의 제주 방문에 맞춰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등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건설과 곤궁기지 연계 추진 논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전역의 군사기지화는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2공항의 이면에 공군기지가 숨어 있었다는 데 대해 원희룡 지사가 사과하고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멸종 위기식물인 초량목의 국내 최대 군락지가 제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라산 남사면 해발 500m 일대에서 초량목 26그루가 자라고 있는 집단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량목은 대만과 필리핀 등 아열대 지방에 주로 분포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제주에만 3그루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식을 앓는 60대 여성이 탑승 시간에 쫓겨 급하게 비행기를 탔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사흘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6일 저녁 6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전남 무안으로 갈 예정이던 비행기에서 69살 최모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최 할머니가 쓰러진 뒤 승무원의 응급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고 항공사 측은 탑승장까지 빨리 이동하는 데 가족들이 동의해 항공권을 발권했고 응급조치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중국인 40살 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 알선책이 보낸 중국인 7명을 도내 농장과 식당 등에 취업시키고 한 사람의 수수료로 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